공무원과의 대화 진행을 맡은 MC 김단우입니다. 오늘은 선배 공무원을 모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무관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일부 기획조정지 정보화 담당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성진호 주무관입니다. 저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고 2017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 경쟁 채용 시험을 통해 통일부에 입부하였고 근무한 지 벌써 9년차가 됐습니다. 현재 전산 6급이며 AI, 최신 ICT 정책, 그리고 공공 데이터 품질 관리 등 전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직장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예, 민간 IT 분야에서 약 5년 동안 일하면서 정보통신 기술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정보통신 기술로 해결하고 싶었고, 그런 공공의 이익을 제 전문성을 발휘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통일부는 단순히 그 기술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공공서비스를 직접 설계 그리고 실행할 수 있다는 그런 장이 된다고 판단해서 저는 전산직 공무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지금은 AI, 빅데이터 등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해서 통일부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장애인을 포함해 모든 국민이 소외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서류 전형이랑 면접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서류 전형은 그 마감 직전까지 계속 보완하면서 약 한 달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 전형도 마찬가지로 면접 보기 일주일간 매일매일같이 연습을 대비를 했습니다. 먼저 그 서류 전형은 기본적으로 기본 동기와 직무 수행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단순히 그 내용을 단순히 채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면접관에게 제 강점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원 동기는 핵심 문장을 앞에 배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단을 3개로 나눈다면 각 문단별로 첫 문장을만 읽어도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이러한 경험이 있다고 쓰기보다는 그런 경험 속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고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지원하는 직무와 연결될 수 있도록 경험을 공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자연스럽게 풀어나가려고 했습니다.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그 중요한 키워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신경을 썼습니다. 면접관님께서 그 많은 지원서를 검토하다 보면 그 개별적인 내용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지원서에 곳곳 녹여두었습니다. 그래서 직무 수행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맡게 될 직무와 저의 강점을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작성했습니다. 전산직을 지원한 만큼 그 IT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강조를 하고 실제 업무에서 어떻게 기여할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그 지원 기관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파악하기 위해서 보도자료 그리고 예산 설명 자료 등 공개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기관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했고 관심을 갖고 준비해왔다는 그런 인상을 자연스럽게 인상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서류 제출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관련된 자격증 그리고 업무 실적 등 직무와 관련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을 해서 단순한 말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로 제 강점을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류 전형을 통과한 이유인데요. 본격적으로 면접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면접은 직급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제가 응시한 면접에서는 경험, 상황,
면접 과제를 20분 동안 작성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7급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 제시된 자료를 분석해서 30분 동안 발표문을 작성하는 미션도 있었습니다. 면접 과제는 시간 안에 직접 주관식으로 처리해야 하다 보니 저는 A4 용지 한 장 분량을 20분 내에 채우는 연습을 매일매일 진행했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서 핵심을 전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고 실제 시험처럼 연습하면서 감각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급 이상의 경우는 발표문 작성 과제가 추가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고자 저는 공무원 보고서 스타일을 참고해서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보통 발표문은 첫 번째 단락에서는 배경, 개요를 설명하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본론, 그러니까 추진 내용, 실행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는 향후 계획이나 개선 방향을 정리한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에서 예상 질문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처음에 하는 자기소개와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정말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면접관이 가장 인상 깊게 기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를 여러 번 연습하면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네, 결국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연습과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이론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시험을 본다는 그런 생각으로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직접 작성해보고 말해보면서 피드백을 반복하는 과정이 저한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혹시 최종 합격하기까지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꼽고 싶습니다. 첫째, 항상 준비하는 자세를 갖고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에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을 미리 취득해 두었습니다. 이 자격증 덕분에 졸업하기 전에 민간 IT 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 통입으로 이직할 때도 해당 자격증이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기본적인 준비가 없었더라면 기회가 찾아왔을 때도 지원조차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철저한 준비가 결국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것을 깨달았고 공직에 들어온 이후에도 꾸준히 자기 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일 후 입부 후에 정보관리 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인공지능 석사 과정도 마쳤고 올해부터 공학박사 과정까지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주변과의 협업을 중시하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넘어 서로의 강점을 살려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협업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기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솔선수범하는 태도로 조직 내에서 맡을 수 있는 일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업무 경험이 쌓이면서 커리어에 큰 자산이 되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태도로 업무에 임하다 보니 서류 전형에서 기본 동기와 직무 수행 계획서를 작성할 때도 이런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내용을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면접에서 직접 겪었던 사례를 설명하면서 현직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이 임무를 수행할 것인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던 것이 합격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지 또 이 업무 소개랑 더불어서 공직 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 또 보람이 있었던 점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현재 저는 통일부에서 AI를 포함한 최신 ICT 정책 업무와 공공 데이터 품질 관리 통과 이통 전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ICT 정책 업무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대전환, 초인류 AI 국가 달성 목표에 발맞춰서 통일부 내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생성형 AI 이해, 실습, 맞춤형 AI 챗봇 제작 등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였으며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통일부 직원용 AI 챗봇을 개발하고 배포하였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통해 조직 내에서 디지털 혁신 기반을 다지고 있고 동료들과 함께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업무는 공공 데이터 품질 관리 총괄 업무인데요. 이는 국민이 통일부 데이터를 신뢰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데이터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는 업무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 데이터 관련 법령, 가이드를 철저하게 준수를 하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예방적 품질 진단도 하고 그리고 데이터 개방 및 활용 개선 등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일 행정을 실현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하는 것이 저희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공직 생활을 하면서 특히 어려웠던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커뮤니케이션 문제였습니다. 모든 업무가 그 커뮤니케이션에서 시작해서 커뮤니케이션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대한 그 메신저나 이메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려고 했지만 불가피하게 그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상대방 업무를 미리 파악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물어볼 것인가 그런 예상 질문 그리고 예상 답변까지 한번 정리해서 사전에 그 이메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려웠던 점은 전화 업무였습니다. 제가 그 청각장애에 있다 보니까 직접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서 동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고자 동료가 제 전화를 착신하여 받아준 다음에 그 내용을 텍스트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활용했습니다. 대신 저는 그 동료의 업무를 일부 더 맡거나 아니면 애초에 업무 분장을 제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업무량이 좀 많아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일을 부담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점호, 예산, 공공데이터 그리고 위주관리까지 다양한 업무를 두루 맡아보면서 여러 부서 사람들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고 그 과정에서 그 소통 능력이 향상되었고 업무 역량도 넓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적극행정 우주공무원상을 수상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 추진했던 대표적인 업무가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생성형 AI 기반으로 챗봇을 행정 실무에 도입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 데이터 품질 인증에서 가장 높은 최우수 등급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AI 챗봇 도입을 통해 과거처럼 직접 그 매뉴얼을 찾아보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활용해서 업무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공공 데이터 품질 인증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함으로써 우리 통일부의 데이터 관리 역량과 표준화 수준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상은 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저를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공무원 장점이 정말 많을 텐데요. 그 중에 좀 자랑을 하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공무원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과 보람입니다. 특히 장애인 공무원으로서 경력 채용을 통해 입직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 직업의 안정성은 그 생활의 기반이 되고 그 정책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이 됩니다. 또한 공직 사회에서 법과 제도를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도 있지만 그 예전보다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근무 환경이 꾸준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무원 조직 안에서 동료들과 협업을 하며 배우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습니다. 공직은 그 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가 주어지는 곳입니다. 저도 처음에 걱정이 좀 많았지만 차츰 적응해 나가면서 제 전문성을 살려 정책을 기획하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그 장애를 가진 동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서로 공감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저처럼 경력 채용으로 입직한 분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 그 공무원이 되어 자신의 능력이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으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조언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는 그게 두 가지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그 자신의 핸디캡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미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그 수준으로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만큼 더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장애인과의 격차를 높인 것을 뛰어넘어 나만의 차별화된 강점과 실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안주를 해서는 쉽게 도태될 수 있기 때문에 변화의 흐름을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스스로 차별화된 역량을 키운다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신다면 공직뿐만 아니라 어느 조직 그런 안에서도 충분히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배님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해주신 말씀들이 공무원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비 지원자 여러분들도 오늘 선배와의 대화 참고하셔서 지원하실 때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진호 주무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 선배 공무원과의 대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